갖다 붙이면 뭐든지 갖다 유용한 정보지 갖다 붙이면 모든 것을 다 통해요. 뭐지? 여러분들? 자, 우리가 적대비 실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얘입니다. 얘. 좀 어려워요, 얘가. 보시면은요, 현물적대비 평가. 자, 우리가 아까 여러분들 현물적대비 평가는 말 그대로 아까 여러분 사례로 따지면 우리가 사업상 증여 있죠. 당초에 매입세 문제를 받아놓고 상대방한테 접대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현물이 있을 거고요. 그죠? 그거와 관련된 아까 부가가치세 50원 있었죠, 여러분들. 그걸 더하는 건데 현물을 뭐로 평가를 할 거냐는 거 세법에서는 세법. 특히 여기 세법이랑 항상 여기 법인세. 그래서 뭐 부가가치세, 소득세요라고 별도 업무가 없으면 세법 법인세입니다. 법인세에서는 현물을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라는 겁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중에 큰 걸로 합니다. 시가하고 장부가 둘 중에 큰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말 문제는 여러분들 대비하셔야죠. 예외적으로 장부가가 시가보다 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는 장부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은 지금은 일단 부가가치세는 보지 마세요. 여기 매출세액은 보지 마시고 일단 현물만 가지고 해볼게요. 자, 보시면 자, 원가가 200원, 시가는 500원 내 제품을 거래처에 현물 접대했답니다. 현물 접대. 되시겠죠? 그럼 일단은 거래처에 접대했으니까 제품을 날릴 거 아니에요? 대변으로. 근데 원가로 날리겠죠. 200원 이렇게 날릴 거라 원가로 날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세법은 여기 우리가 차변의 적대비잖아요. 거래처에 적대하면서 제품이 나갔으니까. 그럼 차변의 적대비죠. 이거 얼마나 보라는 얘기예요? 이거 법인세는. 좀 500원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맞죠? 참 웃기죠. 200원짜리가 나갔는데 비용 500원으로 하래요. 웃기셔야 되게. 네. 그럼 여기에 평가 이익이거든요. 평가 이익. 자, 무슨 말인지 해볼게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뭔 소리지? 개소리 같잖아요. 처음에 이거 접대비 처음 예전에 제가 이거 공부했었는데요. 그게 뭔 말인가 했어요, 진짜로. 그랬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회계 사례가 지금 하면 딱 좋습니다. 회계 사례가 해볼게요. 네, 보시면요. 요게 사례가 단기매매증권입니다. 단기매매증권. 단기매매증권인데 얘가 시가를 알 수 있는데요. 이건 이해지 여러분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해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그 시가를 알 수 없는데요. 만약에 X1년도에 주식을 200원에 취득을 했대요. 주식으로 할게요. 그러면 주식 200원 현금 200원 여기 똑같겠죠 여러분 일단은 근데 얘가 X1년도 말이에요. 네, 500원으로 평가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놈은 이 500원으로 평가된 걸 알 수 있다는 뜻이고요. 얘는 500원으로 평가된 걸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럼 어떻게 하냐? 알 수 있는 경우는 주식 300원 올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300원 올리고 여기에 평가액 잡을 거예요. 계정법 진짜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300원. 근데 여기는 500원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없는 거니까 얘는 분개를 못 합니다. 맞죠? 분개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랬다가 이제 우리가 상대방 이 부도가 났대요. 주식 발행회사 부도가 난답니다.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 우리가 손상이 발생한다라고 했어요. 손상. 그죠? 시가가 현저하게 떨어진 거예요. 현저하게. 우리가 손상은 비용 처리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단 이게 아예 티슈가 돼, 티슈? 티슈가 됐으면 아예 그냥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0이죠. 0. 그렇죠? 어떻게 잡냐면 주식 500원, 비용 500원 이렇게 잡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는 되셨죠? 이렇게 잡을 거예요. 근데 이쪽은 주식 200원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200원. 비용 200원. 이렇게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비용을 시가로 본다는 얘기잖아요. 비용을 시가로 보는 거 지금. 저 200원하고 500원 맞춘 거예요, 여러분들. 됐죠? 비용을 500원으로 본다는 얘기는요. 해당 자산을 그만큼 평가를 하고 여러분들 비용을 잡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기 보시면 얘예요. 내가 일단 제품을 200원에 만들었죠. 제품 200원에 만들었잖아요. 일단 이렇게 잡은 거예요. 이제 세법 이렇게 보는 거야. 일단 네가 제품을 200원에 만든 걸 시가 500원 일단 평가를 잡은 거야. 잡자마자 이 제품을 거래처에 접대를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200원짜리를 500원 있죠. 500원 평가를 잡았다. 일단 요거부터 먼저 한 거예요. 하고 이 제품이 그러면 우리가 200원이었다가 300원 올렸으니까 500원짜리 됐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 다음에 적대한 것을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제품은 500원이 없어지겠죠. 그럼 적대비 500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얘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이게 호주이고. 되게 똑같잖아요. 맞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물 적대를 우리가 시가로 평가한다라는 건 시가, 내가 만든 가격에서 시가만큼 평가를 먼저 한 다음에 그 평가를 하자마자 적대를 했다라고 해석하는 게 시가로 본다는 뜻이에요. 비용을. 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문제가 이 문제 똑같잖아요. 결론은. 아셨죠? 그래서 요 차이만큼 평가 이익도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몇 번 설명할게요. 나올 때, 그 기출문제 나올 때마다. 근데 시험에서 어떻게 줄 거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계는 시가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회계, 만약에 여러분들 회계 1급을 배우셨어요. 그럼 회계 1급 배우셨다면 그냥 적대는 200원 할 거 아니에요? 200원. 맞죠? 그렇게. 그럼 세무조정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없냐면 이 평가의 수익이잖아요. 수익이죠. 수익이잖아요. 그럼 얘는 비용이 200원. 그죠? 그럼 여기는 비용 500원. 여기 수익 3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 이익 얼마예요? 이익 200원 줄죠? 여기는 이익 500원 줄어요? 여기도 이익 200원 줄어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현물 접대를 하면 비용이 많은 것만큼 그만큼 평가 이익이라는 수익을 더 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좀 어려워요. 원래 처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시가로 본다는 비용 자체를. 맞죠? 비용을 시가로 하려면 원가를 시가로 만드는 평가를 먼저 잡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잡자마자 그렇게 여러분 시가로 평가해놓고 시가대로 우리가 중고로 보는 거예요. 아시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익의 차이가 없잖아요. 여기도 이익 200 감소, 세법도 이익 200 감소죠. 퉁치면 이익 200 감소하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나요? 무슨 말인지? 세무조정이 계정 과목의 차이가 있다고 세무조정 절대 안 하니까요. 장부와 세법상의 이익의 차이가 났을 때 세무조정 안 하는 거잖아요. 어쨌나요? 차이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세무조정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시험에 이렇게 줄 거야. 뭐냐면 우리가 접대비의 한도 있죠. 한도 계산할 때 뭐냐면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 시험에 이렇게 줄 거란 말이에요. 시험에서는 장부에서 원가 200원, 시가 500원의 제품을 거래처에 접대하면서 손익계산서에 원가를 비용으로 잡았다 이렇게 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법상 한도라는 건 세법상 한도하고 비교해야 될 금액은 장부에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세법상 적대비의 한도하고 비교해야 될 건 세법상 적대비하고 비교해야 돼요. 세법에서 바라보는 적대비와 세법상 한도를 비교해야 된다고요. 같이 이거죠. 뭐냐면 우리가 제가 조금 잘 몰라서 음주 측정할 때 있잖아요. 음주 측정할 때 세법상 한도가 딱 면허 취소라고 해도 면허 취소? 면허 취소야. 세법상 한도 면허 취소되는 알코올 농도. 저는 술 잘 마셔서 잘 몰라요. 여러분들 그냥 받아들여 주세요. 그게 세법상 한도. 근데 장부라는 건 뭐예요? 그 음주를 측정하시는 분이 알코올 농도 몇입니다. 나 뻥치는 겁니다. 그거 세법에서 안 받아들이죠. 그 경찰관이 물어보세요. 이거잖아요. 아시죠? 경찰관분이 우리가 직접 확인한 한도가 되겠죠, 여러분. 직접 확인한 그 알코올 농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알코올 농도와 우리가 면허 취소의 한도가 비교될 거 아니에요. 사이 그런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항상 세법상 한도하고 비교해야 될 회사의 계상액은 회사가 정말 장부에 기록한 게 아니라 세법에서 바라보는 그 금액과 세법상 한도가 비교해야 되는 거야. 그게 중요해 항상.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장부 너희가 주장하는 거 쓸모없다라는 거예요. 아시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나중에 장부는 200원을 불러와요. 근데 세법은 적대비를 500원으로 바라보는 거잖아요. 200원을 500원 붙이시면 돼요. 실기할 때. 세법은 적대비 500원 바라보잖아요. 장부가 200원으로 적었어. 전 200원으로 볼 거면 200원 적었거든요. 닥쳐. 우린 500원이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냐면 이게 세법상 한도하고 비교해야 될 건 500원이지 200원이 아니다는 뜻이에요. 되셨어요? 그리고 가끔씩 이것 때문에 그렇지. 낯설죠. 한도 시부인. 이게 뭐냐면 듣고 버리셔도 돼요. 앞으로 한도 시부인이라는 용어 많이 나올 건데 시부인에서 시인은 한도까지 인정을 뜻이고요. 부인은 한도를 초과하는 건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시부인이라고 나오면 우리가 한도까지 인정, 한도를 초과하는 건 우리가 인정하지 않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죠?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이거? 나중에 감가상각비도 마찬가지예요. 세법상 기부금도 한도 있겠죠, 기부금. 세법상 기부금도 세법상 기부금으로 바라보는 금액과 세법상 한도가 비교해요. 맞죠? 너희들이 장부에서 기부금 적었고 쓸모없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어떤 느낌인지 잘 보시고 이게 중요해요 많이. 자, 이거 지워도 되죠, 여러분들 이거? 꼭 현물적 대비 나오면 절대 세무조하시면 안 돼요. 아시죠? 제가 처음이니까 다시 설명할 거예요. 기출문제 풀면서 내일. 그래서 일단 적대비는 여러분들 한도가 쉬워요. 한도 전 단계가 꽤 어렵습니다. 한도 전 단계가 어려워요. 일단 꼭.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생각 하실 거 아니에요. 어떤 생각 하실 거냐면 어차피 세무조 넣었는데 세법은 왜 비용을 500원으로 보냐는 거예요. 맞죠? 왜냐하면 비용을 500원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그만큼 여러분들 세금이 줄는 거잖아요. 그죠? 보시면 뭐냐면 여기 자, 장부상 비용은 200원이죠. 맞죠? 장부상 비용은 200원. 자, 근데 세법은 여기에다가 300원 더 얹어가지고 500원으로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되시겠어요? 요 빨간색이 세법이에요, 세법. 그렇죠? 그래서 일단 장부는 비용 200원, 근데 세법은 요 200원에 300원 단 500원. 그렇죠? 세법은 그것만큼 여기 수익이 300원 더 있다면서요.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수익이라는 건 여러분들 한도가 없어요. 한도가 없이 전액 입금이에요. 입금은 한도가 없습니다. 맞죠? 왜냐하면 입금에 한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세무서 입장에서는 야, 수익은 여기까지야. 수익 넘어가면 그 수익을 인정 못해. 세금 내지 마. 이 뜻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수익 쪽은 빨리 넘어왔던 거예요. 거의 없어가지고. 근데 비용 쪽은 우리가
지금 하는 접대비잖아요. 접대비는 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접대비의 한도가 300원이래요. 300원이면 여기까지는 비용으로 인정을 받는데, 맞죠? 여기 300원이라고 하면 여기까지 300원이라고 하면 이거 500원이잖아요. 200 여기가 합쳐서 200, 300과 500. 여기까지는 비용 인정 받아요. 근데 한도를 넘어서는 200원 있죠. 요 200원은 우리가 비용으로 인정 못 받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대신에 얘는 다 수익으로 과세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게 더 큰 제재입니다. 한도까지는 우리가 송금으로 인정하지만 한도 초과하는 건 송금 인정하는데 수익으로 되는 거만 다 가서 때려버리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핀세가 많이 잘됐죠? 갈게요. 자,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 뭐냐, 여기 보시면 자, 일단 장부에서 우리 시험에서 대부분 원가하고 시가 둘 중에 작은 것으로 회사가 처리했다 이렇게 줄 거예요. 맞죠? 그러더라도 절대 세무조항은 없어요, 여러분들. 맞죠? 없는데 중요한 거 뭐냐면 우리가 세법상 한도하고 비교해야 될 건 우리가 세법상 접대비로 보는 금액이잖아요. 맞죠? 근데 지금 장부상 접대비는 200원이죠. 세법상 접대비로 보면 500원이잖아요. 여러분들이 300원을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2단계 그 말이에요. 이것이 표현을 하자면. 아시죠? 차이가 나는 게 300원이잖아요. 글쎄 많이 어렵죠. 어쩌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처음이시니까 그렇지? 하시다 보면 괜찮을까요? 자,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방금까지는 우리가 부가가치세 무시하고 현물만 본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들. 자, 뭐냐? 자,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에서는 시가 500원에 10%인 50원을 부가가치세 토해내게 만들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저기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잡았을 거고요. 논리대로 하면 적대비 처리했었겠죠? 그죠? 자, 근데 시험에 어떻게 주냐면 나중에 하는 기부는 여러분들 회사가 기부를 1년에 많이 해요, 적게 해요? 적게 하면 거의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부금의 상세력을 다 줍니다. 근데 적대는 1년에 너무 많이 해요. 너무 많이 하니까 적대비의 내역을 다 줄 수가 없어요. 1년에 너무 많이 하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1년치 적대비를 다 줘버립니다. 그다음에 이런 거. 손익계산서에 적대비로 기록된 금액은 1,000원이다. 이렇게 줄 겁니다. 그 말은 요 250원 포함해서 1년치 전체가 1,000원이라는 뜻이에요. 되시겠어요? 그 뜻. 자, 근데 우리가 이제 한도 시부인 해보면,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불러오기를 누르시면 장부상 접대비 1,000원을 불러온단 말이에요. 됐죠? 접대비 1,000원. 네. 근데 주의하실 건 장부상 접대비는 여러분들 1,000원이지만 요 250원 들어가 있는 게 1,000원이지만 세법은 여기 550원이잖아요. 550원과 250의 차이 있죠? 그렇죠? 요것만큼 300원만큼 여기 가산해줘요. 세법은 300원만큼 접대비가 더 있는 것을 해석하는 거니까.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 나중에 이거 200으로 되어 있는 걸 500으로 바꾸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죠? 이렇게 해서 세법은 접대비가 1,000원이 아니라 요 세법과 장부와의 차이인 300원만큼 더 얹어주셔야 된다는 게 세법에서 바라보는 접대비라는 뜻입니다. 되셨어요?
알겠지? 자, 그리고 한도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적대비는 한도는 쉬워요. 한도 전 단계가 어렵지. 그래서 한도가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는 게 100원. 100원이라고 한다면 한도가 초과한 게 1200원이잖아요. 네, 이거는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하시는 송금불사인 기타 사회 유출. 넘어갈게요. 이건 무시하시고 이건 안 하겠습니다. 이숙씨 필요한 것만 하게 필요한 것만. 접대비의 귀속식이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외우셔야 돼요. 우리가 접대 같은 경우에는 접대 행위가 일어난 날에 접대비로 봅니다. 접대비를 지출한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 자, 내가 이제 X1년도에 우리 회사가 실제로 접대를 했어요. 접대를 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돈은 X2년도에 준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접대비는 한도라는 게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한도는 항상 1년치 한도예요. 그 말은 뭐냐면 다음 연도로 가면 새로운 한도도 부여받는 거예요. 아시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대는 많이 하니까 우리가 연말쯤 되면 접대비 한도를 대부분 소진했겠죠. 소진했으니까 올해 연도에 지출하면 이미 한도를 다 소진했기 때문에 송금을 인정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내년도에 접대비를 인정받으면 새로운 한도가 부여되니까 송금을 인정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짱구를 굴린 애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애를 막기 위해서 갖는 규정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장부는 접대비를 지급을 X2년도에 했으니까 X1년도에는 아무 분개도 안 했겠죠. 그죠? 근데 세법은 접대는 요 날했죠. X1년도에. X1년도에 했으니까 X1년도에 접대비로 보겠죠, 여러분. 그럼 세법상 분개는 차변의 접대비 100원. 100원이 접대비라고 한다면 실제 돈은 안 나갔으니까 미지급 비용.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X1년도의 세무조정은 송금 산입이 되겠죠. 세법상 접대비가 더 많으니까 비용이 되셨어요? 송금 산입. 그리고 세법이 부채가 많죠. 자, 그럼 송금 산입인데 부채의 차이는 뭐예요? 소득처분은 좀 마이너스 6% 되겠죠. 송금 산입 마이너스 5 되셨죠? 근데 이거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장부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장부에서는 접대비를 얼마로 처리했냐면 500원으로 처리하였다라고 해볼게요. 맞죠? 총 접대비가 500원 있는 거예요. 근데 세법 장부는 그러면 요 100원을 계산 안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세법은 접대비가 100원이 더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500원을 불러온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세법에서 바라보는 요 차이 있죠? 그죠? 요 차이가 나는 금액 100원을 더하셔가지고 세법상 접대비는 600원으로 보셔야 돼요. 되시겠어요? 장부에서는 500원 적었지만 여기서 500원은 얘가 들어 포함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접대비로 처리 안 한 게 포함돼서 1년치 전체가 500원의 그 뜻입니다. 근데 세법은 100원만큼 접대비가 더 있는 것처럼 주잖아요. 세법상 한도하고 비교할 때는 600원으로 봐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되시겠어요? 익숙해지시면 처음이시니까 자주 해주시고 법에서 어려워서 처음에 많이 당황했어요. 근데 여러분하고 자꾸 머리 비슷하니까 당황해서 여러분도 당황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X2년도 여기서 6부초인 생각하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미지급 비용의 차이잖아요, 여러분들. X1년도에 이 6호의 차이는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의
부채의 차이지, 부채의 차이. 그죠? 미지급 비용이 없어질 때 추인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미지급 비용은 언제 없어져요, 여러분들? 지급하면 미지급 비용 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만 뭐냐면 굳이 뭐 하실 필요 없어요. 두 개를 비교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건 추인하시면 안 되지, 뭐. 그렇죠?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의 차이가 나는데 그 부채의 차이가 없어지면 추인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미지급 비용이나 부채는 지급하면 추인되겠죠. 이게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적대비 한도인데 쉬워요. 한도 여기서부터 쉽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부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컴퓨터 해줍니다. 자, 일단 말 문제는 그래도 나오니까 좀 외워주세요. 뭐냐면, 자, 우리가 적대비는 일단 기본 한도라는 게 있어요. 기본 한도 1년에 1년에 기본 한도가 있는데 일단은 1,200만 원이에요. 근데 중소기업은 3,600만 원이 줍니다. 왜냐면 중소기업일수록 적대를 좀 많이 해야 돼요. 그죠? 삼성은 여러분 적대하면 그만 하면 되죠. 이거 술로 따지면은 중에 소주 한 병, 중소기업 같은 게 와인, 백년산, 그죠? 기본 한도가 중소기 맞는 거예요. 그래서 되셨죠? 이게 기본 한도고요. 그래서 말 문제로는 꽤 나와요. 뭐 예를 들면 어디 있죠? 이게 1년치 한도라면서요? 그렇죠? 근데 우리 회사가 7월 1일 날 사업을 시작했대요. 그러면 여기 6개월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말 문제도 내고 계산 문제도 내고 땄고 1년치 한도다라는 거 유념하시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적대비는 뭐하고 관련이 있냐? 매출하고 관련이 있어요. 매출하고. 그렇죠? 우리가 매출을 일으키는데 적대가 필수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한도는 매출액 한도인데 굳이 외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우리가 매출은 여러분들 갭은 뭐냐면 기업 회계 기준으로 우리가 GAAP라고 합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 저번에 좀 했었죠, 여러분들. 매출은 우리가 법인세 규정이 없어서 그냥 회계에 따라간다고. 우리가 회계상 배웠던 매출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 여기 특수 있죠. 이 특수는 뭐냐면 특수 관계자의 매출이에요. 특수 관계자 매출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특수 관계자 매출 주면 그냥 넣으시면 돼요. 아셨죠? 이런 거 외우실 필요 없어요. 진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이미 우리가 수익금의 조정 명세에서 열심히 했었어요. 그렇죠? 부산물 매출 포함하고 이런 거 했었죠, 여러분들. 그렇죠? 회계는 간주 머신이 없다라고 했었거든요. 적용률은 컴퓨터가 알아서 잘 해줄 겁니다. 그렇죠? 신경을 안 쓰시면 되고 한도 전단계가 중요해요. 적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무시하시면 되고 이것도 무시하시면 돼요. 주석이로 하나 나중에 합니다, 여러분들. 그다음에 문화적 대비. 문화적 대비는 문화적 대비가 얼마다라고 하면 그냥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렇고 넘어갈게요. 아시죠? 이게 무시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냐 다 보시면 결론적 요약. 실기에 필요한 것만 여러분 실기하고 이론 다. 나머지 굳이 필요 없어요. 자, 일단 요약입니다. 교재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적대비의 분류. 됐죠? 적대비의 분류는 여러분 X라는 건 세무조정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평가도 세무조정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귀속 시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무조정 있죠. 그러니까 귀속 시기는 일시적인 차이잖아요. 어느 연도에 송금으로 볼 것이냐니까 유보 아니면 마이너스 밖에 나올 수 없다라고 쓰지 이미. 그건 아셔야 돼요, 이거 항상. 그렇죠. 그 다음에 증빙도 세무조정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까 증빙 있었죠. 우리가 증빙이 아예 없으면 상여. 그렇죠. 증빙이 있는데 적격 증빙이 아니면 그때는 사유출.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거 안 했잖아요. 아까 우리가 원래 건당 3만 원 초과였잖아요.
근데 경조사비는 20만 원 초과입니다. 이거 설명을 안 드렸죠 제가? 안 적었으니까. 어디 있냐면 186페이지 가보실래? 186페이지. 설명을 안 드렸네. 자, 186페이지 그 맨 위에 표 보시면 거기 직구인 적대비 보이죠? 직구인 적대비 186페이지 맨 위에 직구인이 그냥 우리가 직구인의 세법에서 무슨 말이냐면 한도 전 단계에서 그냥 바로 구인시킨다는 뜻이거든요. 직구인 적대비의 3번 건당 3만 원 초과 적격 증빙 미수치분이라고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주석 1번이라 해놨죠 저자분이요. 네, 거기 주석 1번 보시면 가로 안에 경조사비는 20만 원 초과한 거 적격 증명서를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적대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거래처 분이 결혼하셨대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3만 원 초과 적대비로 넘어가죠 그건. 맞죠? 거래가 단절이 되겠죠. 3만 원 애기에 이러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특수관계가 없어도 일반적으로 한 5만 원 정도 하지 않나요? 축의금? 맞죠? 그래서 좀 20만 원 넘게 20만 원 해주시고 얘도 마찬가지지만 20만 원 넘어가면 다 수원금 불산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한도를 넘어서는 것만 수원금 불산이 아니라. 쉽게 할 수 있겠네. 쉽게 할 수 있어요. 저 대비. 자, 그 다음에 한도 시구인 뭐냐면 이거예요. 아까 있던 우리가 평가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장부상 적대비에 우리가 세법에서 바라보는 애를 더했었죠 여러분들. 차이 나는 금액. 그 뜻인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까 귀속시기도 마찬가지였고 아까 500원이었는데 세법은 적대비가 100원이 더 있는 걸로 보니까 차이 나는 금액은 100원도 안 썼어요. 그 뜻입니다. 나는 무시하지 되고요. 다 컴퓨터 보여주니까 다시 좀 보셔도 돼요. 자, 이제 적대비 실기 어떻게 입력하는지 설명 좀 드릴게요. (440페이지가) 맞나? 네, 맞네요. 440페이지. 제 4절 적대비 조정 명세서 있죠? 거기다가 그 회차가 좀 적어줘. 회차? 적대비 조정 명세서 회차. 440페이지 제 4절 440페이지 제 4절 적대비 조정 명세서라고 있죠? 거기 회차 좀 적어주세요. 일단 78 그 다음에 80 83 88 94 95 99 99 풀지 마세요. 아시죠? 저랑 기출부터 풀어야 되니까 같이 여러분들. 그래서 98부터 100회는 푸시는 거 아니에요 절대. 살짝 풀 되긴 하지만 여러분들 78, 80, 83, 88, 94, 95, 99 이렇게입니다. 이거 출제를 합니다. 적대 조정 명세서를요. 이거 좀 해주셔야 돼요. 자 다시 자 보시죠. 자, 입력하는 거 설명. 자, 일단은 첫 번째가 이 적대비 조정 명세서 을이라는 서식입니다. 기억나시죠? 1 이렇게 한다고 순서대로 작성하시는 거. 근데 여기 보시면 보이세요, 여러분? 여기 일반 수익금액 특수관계인간 거래금액이라고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매출 대비 한도 있었잖아요. 아까 적대를 일으키려면 매출 요거 여기 아까 여기 적대 한도 기본 한도 말고요. 매출액 한도 있었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문제 주고 얘는 줘요. 특수관계자 매출 얼마, 일반 매출 얼마 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아셨죠? 그래서 네모 1번은 못 하실 분이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적대비 조정 명세서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불러오기를 누르시면 돼요. 그럼 장부에서 적대비로 처리한 건 다 불러옵니다. 아셨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먼저 블록이 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도 줄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총 매출액이 뭐 30억 있다. 근데 특수관계자 매출이 중에 3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줄 겁니다. 일반적으로요. 여기다 합계에다 30억 넣으시고 특수관계인에 3억 넣으시면 알아서 일반에는 27억이 자동적으로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적대비 해당 금액 있죠, 여러분들. 이거 설명 안 하고 있네. 죄송해요, 이거 설명 안 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이거 설명 안 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깜빡해서 죄송합니다. 해보셔서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볼게요. 자, 적대비 지출을요 얼마 있냐면 1,000원 했대요. 적대비 지출 1,000원 장부에서 자, 적대비 지출 1,000원 했는데 세법상 한도는 100원이래요. 여기가 되시겠죠? 한도가 100원인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여기 증빙 요건에서요 아예 증빙을 못 받은 적대비가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될까요? 증빙 없는 적대비가 600원이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렇죠? 600원이 있다라고 하면 이때는 우리가 송금 불산이 600원 상여 이렇게 있겠죠, 여러분들. 되셨어요? 그래서 아까 직부인이 뭐냐면 한도를 따지기 전에 부인하는 거가 직접 부인한다, 직부인이라고 불러요. 알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질문입니다. 자, 적대비 지출은 1,000원인데 세법상 한도는 100원이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적대비 한도초가 있죠. 한도초가 얼마 나올까요? 송금 불산이 아까 기타 세율주라면서요, 여러분들. 얼마 나와야 될까요? 적대비 한도초가. 그것도 300원이면 900원이 아닙니다. 왜 900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여기다 900원이 할게 900원. 해보면 일단 여기서 송금 불산 600원. 근데 여기에서 적대비 지출이 1,000원인데 세법상 한도가 100원입니다. 그래서 또 900원 하잖아요. 그러면 송금 불산입이 총 합쳐서 1,500원이 됐어요. 맞죠? 웃겨요. 1,500원이 송금 불산 웃기는 일이 발생해요. 비용으로 1,000원을 적었어. 야, 비용을 1,000원 적었어? 송금 불산입은 1,500원이야. 네? 이렇게 되겠죠. 저는 1,000원밖에 안 적었는데 왜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1,500원이나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한도 전 단계에서 일단 부인되잖아요. 선순위로 부인되면 나중에 우리가 한도 같은 거 따질 때는 선순위로 부인된 건 후순위에서 제외를 시키셔야 돼요, 당연히. 이중 부인. 이해되셨어요? 그럼 일단 여기에서 일단 600원 부인했죠. 송금불산이 부인한 거잖아요. 그러면 1,000원 중에서 이미 600원은 부인했으니까 요 세법상 한도하고 비교해야 될 건 400원이 되는 거지. 400원하고 100원하고 비교해가지고 300원이 되겠죠. 맞죠? 그래야지만 여기 송금불산이 600원, 여기 송금불산이 300원, 합치면 900원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1,000원과 100원이면 당연히 이 적대비를 통해서 전체 송금불산이 900원이 되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항상 여러분 뒤에서 할 건데 선순위로 부인되면 나중에 후순위에서 제외시키셔야 돼요, 여러분들. 한도 같은 거 따지실 때. 진짜 빡빡했어요. 말씀드렸네요. 되시겠죠? 어떤 느낌인지 느낌만 잡아주면 느낌만 지워도 되죠?
다시 여기 보시면 자 입력하는 날인데요. 어디 갔냐? 여러분들 이거 좀 보실게요. 뭐냐면 여기 동그라미 6번 있죠 여기가. 여기 혹시 뒤에 보이세요? 안 보이시나요? 안 보이세요? 보이세요? 동그라미 6번 보이세요? 왜냐면 외우실 게 있거든요. 뭐냐면 여기 적대비 계상액 중 사적 사용 경비 있죠. 여기 적대비 계상액 중 사적 사용 경비 있잖아요. 여기다 뭘 입력하는지는 반드시 좀 외워주셔야 돼요. 암기상. 이거 암기상. 뭐냐면 여기는 이 두 가지 적어요. 사적 사용 경비. 아까 했던 우리가 그 임직원이 지출해야 될 적대비를 회사가 지출하고 비용 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동그라미 6번에 적으셔야 돼요. 첫 번째. 암기상이에요. 이거는 그냥. 그 다음에 증빙이 없는 적대비 있죠. 증빙 없는 놈. 아시죠? 증빙 없는 놈. 이렇게 두 가지를 동그라미 6번에다가 적으시는 겁니다. 아시죠?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아까 했던 뭐 3만 원 초과 또는 20만 원 초과 근데 적격 증명서를 못 받은 거 있죠. 증빙은 받았는데 적격 증빙이 아닌 거. 그럼 여기 동그라미 6번 넣으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이 두 가지밖에 안 넣는다니까요.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외우시고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여러분들 우리가 계정 금액 있죠? 계정 금액이요. 맞죠? 여기 계정 금액은 중요한 게 뭐냐면 동그라미 5번에 세법상 적대비의 금액을 넣으셔야 돼요. 세법상 적대비 금액. 여기 동그라미 5번에는 세법상 적대비의 금액을 넣으셔야 돼요. 아까 따진 그거 있죠? 아까 뭐였었나? 자, 해보시면 아까 따지면 아까 여기 있었죠? 1,000원으로 불러올 거란 말이에요. 아시죠? 1,000원으로 불러올 건데 여기 장부상 적대비는 1,000원 안에 250원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세법은 550원이니까 둘의 차이가 300원만 더 있죠. 적대비가요. 그래서 300원만큼 얹으셔야 돼요. 그래서 1,000원으로 불러온 걸 1,300원으로 돌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어떤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동그라미 5번은 세법상 적대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자, 그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짜증나는 게 이런 겁니다. 뭐냐면 자, 여기 있죠,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여기 경조사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 있죠? 여기서부터 적대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 보이세요? 우리가 경조사비 중 기준금액은 얼마입니까? 20만원, 20만원. 그리고 아래에 있는 적대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은 3만원 초과죠, 여러분들. 여기 경조사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부터 아래에 있는 적대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이죠. 여기까지 그냥 우리가 적격 증명서를 안 받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구분해서 입력을 하라는 겁니다. 맞죠? 뭔가 내가 이제 영수증 같은 거 받았어. 아셨죠? 또는 내가 신용카드 수취가 가능한데 거기에서 여러분들 영수증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거를 이렇게 건바이 건으로 나눠서 입력을 하라는 거예요. 주로 우리가 이 국외지역하고 농어민지주는 잘 안 됩니다, 시험에. 그렇죠? 얘를 이렇게 입력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입력하시면 되냐면 보실게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보시면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자, 3만원 초과하는 적대비 있죠? 내가 3만원 초과하는 적대비가 총 10억이 있대요. 예를 들어가지고요. 10억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적격 증빙 받은 거 있죠?
전격 증빙을 받은 게 9억이고요. 전격 증빙 아닌 걸 받은 게 1억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들. 되셨죠? 요 사례, 예, 요 사례 가지고 어떻게 입력을 하시면 되냐면 내릴게요. 지금 안 보이시니까 이렇게 하면 이거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예, 그럼 여기 접대 비중 기준금액 초과에 지금 제가 3만 원 초과라고 했으니까 이 경조사비도 아니고 부계지역도 아니고 농업인도 아닌 거예요. 네, 되셨어요? 이 중에서 우리가 3만 원 초과니까 기준금액 초과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 총 초과 금액 보이세요? 가로 16번? 여기는 방금 사료 따지면 10억에 10억씩 다 넣으시는 거예요. 3만 원 초과하고 10억은 맞거든 전부 다 합쳐서. 이해되세요? 근데 여기 15번 보시면 신용카드 미사용 금액 있죠? 여기는 적격 증명서를 안 받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방금 사료도 얼마 입력하는 얘기예요? 저 1억이에요. 이해되시겠나요? 또 하나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부계지역 있죠? 네, 신용카드 10억 썼어요. 10억. 됐죠? 이 중에서 우리가 적격 증빙 받은 게 9억. 그 다음에 적격 증빙 안 받은 게 1억. 네, 그럼 여기서 신용카드를 수취할 수 있는 곳이다 가정할게요. 이해 되셨어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총 외국에서 지출하는 건 10억이잖아요. 여기다 10억 넣으시는 거. 이해되세요?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신용카드 미사용이요 적격증명서를 안 받은 넣으시는 거라는 뜻이에요. 나누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리고 조심하실 게 있어요. 뭘 조심하셔야 돼요? 들어오시고 이것도 치면 됩니다. 이건 없는데 예를 들면 회사가 세금과 공과로 처리했대요. 접대를 했는데 회사가 세금과 공과로 처리했대요. 그게 근데 세법상 접대에 해당이 된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문제도 냅니다. 내면 어떻게 하면 여기 계정 과목에서 여기 위에 있는 놈 있죠. 여기에서 F2번으로 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는데 장부에서 이상한 계정 과목을 처리해도 세법상 접대비에 해당되잖아요. 맞죠? 그걸 여러분들 불러오셔야 돼요. 예를 들면 좀 다른 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그러니까 회사가 접대비로 처리한 게 세법상 접대비인 게 불러오겠죠. 근데 만약에 회사가 공리후생비로 처리했는데 세법상 접대비래요. 여기에 여기는 이 계정 과목은 회사가 처리한 계정 과목이라는 뜻이에요. 제 계정 과목. 회사가 처리한 계정 과목 중에서 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동그라미 5번에 들어와야 돼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저랑 좀 같이 할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는 쉬워요. 왜냐하면 접대비 조정 값 있죠? 근데 여기는 그냥 딸랑 문화 접대비만 입력을 하거든요. 얘 없으면 여기는 보시지도 않아요. 아시죠? 많은 수능 여기는 여기 없다면 여기 문화 접대비가 없다. 얘만 입력을 합니다. 아시죠? 중요한 거 오자는데 의미가 답은 하나가 별로 안 중요해요. 되십니까? 자, 그러면 실제 여러분 실기를 좀 연습을 해볼게요. 이거는 우리 교재 말고요. 우리 교재에서 좀 어디에 있나요? 네, 그냥 443페이지 오시죠. 일반 교재 443페이지. 회사는 401번.
자, 여기에서 여기 적대비 조정명세서라고 있죠, 여러분들 여기요. 네, 좀 들어가 주세요. 저작으로 넘어가긴 했는데 해볼게요. 그럼 443페이지. 자, 읽어보겠습니다. 맨 아래 예스따라기. 자, 그 자료 1번서부터 먼저 볼게요. 자, 손익계산서의 매출과 영업의 수익은 다음과 같다. 일단 손익계산서니까 장부가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무조정은 하지 마시고 기장된 자료는 무시하시오. 저도 많이 봤는데 거기에 있는 합계 여러분들 총 12억 5,100만 원이죠, 합계요. 네, 요거는 장부에서 기록한 여러분들 우리가 매출이란 뜻이에요. 자, 근데 거기 자료 1번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자, 위탁 상품 판매액이 100만 원 누락되어 있다라고 보이세요? 네. 그럼 위탁 상품 판매액은 여러분들 우리가 상품 매출에 더해줘야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렇게 하면 세법상 일단 매출액은 12억 5,2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네. 자, 근데 문제에서는 세무 조정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냥. 자, 근데 동그라미 2번. 자, 대리점에 대한 사전 약정에 의한 애누리 금액 150만 원 제품 매출을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우리가 세법은 제대로 하려면 이 매출 애누리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거기 제품 매출에서 까야죠, 여러분들. 맞죠? 그럼 그냥 우리가 동그라미 1번을 통해서 100만 원을 더해야 되고요. 자료 1번에 동그라미 1번을 통해서 100만 원 더해야 되고요. 동그라미 2번을 통해서 여러분 150만 원 빼야죠.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해서 퉁치면 결론적으로 12억 5,050만 원이죠. 12억 5,050만 원이 세법상 매출이 되는 거예요. 요건 자체는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죠? 시험에서 제대로 줄 건 저작을 너무 하셨어요, 이거. 12억 5,050만 원이 전체 매출액이 되는 거고요.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인지요? 자, 그리고 표로 보시면 그 제품 매출액의 특수 관계자 간 거래분 3억 보이시나요? 우리가 12억 세법상 매출이 12억 50만 원이었죠. 12억 5,050만 원 중에서 특수 관계자 매출이 3억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시죠? 자, 그리고 보니까 공사 수익 금액은 기업 회계 기준하고 일치한다라고 가정했으니까 문제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산물 매출액도 매출이 들어가는 거 맞죠? 되셨죠? 원래 이렇게 잘 안 줍니다. 자, 그럼 일단 여러분들 일단 여기 보시면 여기 네모 1번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 일단 블록이 누르시면 됩니다. 블록이 무조건. 네. 그럼 얘 눌러보실래요? 이렇게 하면 여기 뭔가 갑자기 3개를 불러오죠? 맞죠? 여기 네모 4번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장부에서 처리한 계정 과목이고요. 오케이? 장부에서 처리한 계정 과목이고 여기에 있는 파란색 계정 금액은 세법상 세법상 적대비 금액이어야 됩니다. 이거 좀 외워주세요, 여러분들. 아셨죠? 일단 이 불러오는 걸 장난치진 잘 않아요. 우리 시험에서도요. 아시죠? 자, 근데 지금 불러오기 보니까 여기 합계를 여러분들 12억 5,100만 원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게 그 금액이 아니었죠? 금액이 진짜 커요, 이게 여러분들. 그래서 좀 연습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거 금액이 좀 크니까. 12억 5,050만 원. 헷갈리네요.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12억 아닌데 이거 12억 5천 이게 되겠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럼 별로 중요성 떨어져요, 여러분들. 잘 줄 거예요. 저자분 좀 많이 잘하시고. 자, 근데 이 중에서 여기 저희 보이시죠? 특수관계 인간 거래금 보이시죠? 아. 자, 그럼 이 특수관계 인간 거래 금액이 얼마라고 줬어요, 문제에서? 3억이라고 줬죠. 그럼 여기 3억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네. 입력을 해보시면. 그래서 좀 일반 수익 금액 알아서 컴퓨터가 해줘요. 보이시죠,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뭐 크게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자, 이제 한 페이지 넘기시고. 자, 한 페이지 넘기시고, 그다음 거기 444페이지 2번 있죠, 여러분들. 자, 2번. 자, 볼게요. 자료 2번입니다, 일단. 자, 적대비 계정 금액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요. 요게 얘 불러온 거예요, 여기. 얘죠, 여러분. 금액 비교해 보시면 얘입니다, 얘. 지금 얘 불러왔어. 금액이 다 일치할 겁니다. 맞죠? 적대비 제조 1,580만 원 맞고요, 그죠? 적대비 판관 4,045원 맞고 해외 적대비 110만 원 맞죠? 되셨어요, 여러분들? 물론 칸 맞춤은 잘 하셔야 됩니다. 적대비 제조면 이쪽 날에다가만 맞죠? 판관이면 이쪽 칸을 맞추셔야 돼요. 아부잡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여러분들 중요한 게 일단 1번 볼게요. 1번.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그 적대비 판이라고 돼 있죠. 적대비 판. 자료 2번에 동그라미 1번이에요. 적대비 판에는 증빙 없는 적대비가 100만 원이 있다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럼 이쪽이죠. 판이니까 이 판관 얘기하는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그럼 지금 증빙 없는 접대비라고 보이시나요? 혹시 아까 이거 증빙 없는 접대비 몇 번에 입력하면 된다라고 썼을 텐데? 아닙니다. 우리가 접대비 중 증빙이 아예 없는 거, 증빙 없거나 우리가 개인이 지출해야 할 접대비를 회사가 지출한 건 6번에 입력합니다. 6번. 외워주세요. 암기사항. 아셨죠? 6번인데 마구잡이로 하시는 게 아니라 접대비 판관 쪽이니까 여기다가 하셔야 돼요. 제조에다 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판은 잘 맞추셔야 됩니다. 아셨죠? 금액이 얼마냐면 100만 원. 되셨죠? 그럼 일단 선순위로 부인을 했어요. 선순위로 부인했으니까 얘가 바뀐 겁니다. 3,945만 원으로. 네, 되셨죠? 일단 무슨 말인지. 자,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얘는 바로 세무중 해야죠. 맞죠? 우리 건바이 건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요거 조정 등록 눌러볼게요. 자, 조정 등록 누르시면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증빙 없는 접대비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증빙 없는 게 송금불산의 상여였죠. 그죠? 여기에 증빙 있나? 증빙? 있네요. 그죠? 여기. 증빙, 불비, 접대비. 불비가 비치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불비. 접대비를 송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함. 맞는 표현이 되죠? 네. 금액이 100만 원이었죠, 여러분들? 안겨. 100만 원. 네, 되셨어요? 근데 아직은 여기 보고 하시면 안 돼요. 왜 아직은 여기 보고 하시면 안 되냐면 아직 문제도 다 안 읽었는데 이걸 바로 입력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맞죠? 한도 추가가 이건 좀 어떻게 하나요, 지금? 아직 다 입력도 안 했는데. 그죠? 열심히 하시고. 다시 닫을게요. 닫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자, 접대비 제는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130만 원 한 건 있다. 얘는 어디다가? 그죠? 얘도 동그라미 6번이죠. 개인이 지출해야 될 적대비 회상한 거니까. 근데 제조 쪽이니까 얘는 이쪽. 동그라미 6번 제조 쪽. 되셨어요? 금액이 130? 되시죠? 일단 선순위 부인됐으니까 금이 바뀐 거고. 사실 130만 원 부인됐잖아요. 이제. 얘도 세무조 하나 가야 되겠죠? 컴바이 건이니까요. 조정 등록 눌러서 컴바이 건 항상 세무조 컴바이 건. 얘는 증빙 없는 놈이고 아래 거는 지금 개인적 등비잖아요. 뭐라고 써야 되나? 접대. 예, 접대라고 치면 여기 개인적 등비라고 있네요. 또 있죠. 개인적으로 사용한 거 상여 처분함. 조심하실 거 혹시라도 주주면 이거 배당을 바꿔놓으셔야 되겠죠,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은 대표이사가 맞으니까 상여가 맞고요. 또 금액이 130? 그죠? 실수 안 하시려면 나올 때마다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항상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가 예배였어요. 되셨죠? 핵심은 동그라미 3번이 중요해요. 자, 동그라미 3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기 화면 좀 보셔주세요. 좀 살짝 시간 좀 어길게요, 여러분들. 오늘 플러스 6번, 내일 마이너스 6번 할게요. 이해하셨다는 거 여러분 좀 잘하셨다는 얘기예요. 오늘 좀 플러스 6 시간을 어기면 내일 좀 시간을 더 쓰겠다. 따라 보면 좋으신 것 같은데 간단했죠? 네, 이딴 식으로 설명하긴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빨리 하려는 거 여러분이 무시하고 뭐냐면 다시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이 중요해. 요거하고 좀 열어 맞힐게 그냥. 자, 동그라미 3번. 자, 현물 접대비 판. 현물 접대비 판이 접대비 판이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접대비 판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하였다고 가정한다. 원가는 100만 원, 시가는 150만 원. 일단은 회사는 보니까 원가 100만 원 접대비를 잡았고요. 맞죠? 그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 있죠. 간주공급이잖아요. 간주공급이니까 시가 150만 원에 10%인 15만 원을 부가세 예수금 자본 접대비 처리했어요. 되셨죠,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세법상 접대비는 일단 현물 접대비는 둘 중에 큰 거였죠. 네, 둘 중에 큰 거니까 세법상 접대비는 일단 150만 원이죠. 거기에 부가세 예수금 15만 원까지 합쳐가지고 165만 원이 세법상 접대비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많이 내 실제로 똥 많이 사면 진짜 많이 냅니다. 요거 가지고 낙상 딱 보이는 거. 빨리 할게요. 대법은 적대 민주시 5만 원 고민되시죠? 근데 당연히 제품은 원가로 없어지잖아요. 장부에 원가 기록돼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적대 민주시 5만 원인데 똑같죠, 여기. 그럼 여기 빵꾸나는 50만 원 뭐예요? 어째 평가이익, 수익이에요, 수익. 얘가 생각되는 거야. 지금 원가가 100만 원짜리인데 지금 시가가 150이잖아요. 일단 시가로 평가를 먼저 한 거예요.
이거 이렇게 보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를 50만 원만큼 평가액 잡은 거예요. 그래서 150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제품을 우리가 그러면 얘가 150만 원 됐겠죠. 이렇게 한 걸로 봐요. 예순 빼고. 자, 100만 원가 100만 원짜리를 50만 원으로 평가이익을 한 거예요. 됐죠? 했으면 150만 원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자마자 얘를 없애면서 이렇게 적대한 거니까 시가익 원가하고 시가 좀 큰 걸로 보겠다는 거,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를 끊으면 얘 제품 100만 원이잖아요. 제품 100만 원, 평가액 50만 원. 되셨어요? 저희 생존 없어요. 절대 없는 때문에 생존이 없어요, 여러분들. 비용이 50 차이 나지만 세법이 수익이 더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차이는 없습니다. 아셨죠? 절대 세부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현물적들이 나오면. 대신에 중요한 게 있죠. 뭐냐면 우리가 요거 이해되세요? 나올 때마다 계속 설명드릴게요. 좀 여러분들 어려우시니까.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지금 두 번 아니고 한 시간 수업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이긴 하지만 뭐냐면 그럼 여러분들 여기 적대비 판관 4,045만 원 있죠? 여기 적대비 판관 맞죠? 요 4,045만 원이 장부의 세법이에요. 장부 걸 불러왔잖아요. 장부 거. 그러면 여기 판관에는 얼마가 포함되어 있는 거냐면 지금 동그라미 3번에 115만 원이 포함된 숫자죠. 이해되셨어요? 근데 세법은 적대비 얼마로 봐요? 165만 원 부가세 예수금까지 합쳐가지고 맞죠? 그러면 요 차이가 나는 50만 원만큼 여기 더 얹어줘야 되겠죠. 이게 세법상 적대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면서요. 무슨 말인지 되시겠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오케이? 예. 그러면 여기에 50만 원 더하시면 4,095만 원? 되시겠죠? 요게 핵심. 예. 4,095만 원. 이렇게 눌러주셔야 되겠죠? 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죄송해요. 내일 마이너스 유발 할게요, 여러분들. 6분에 내일 6분 더 마이너스 6, 오늘 6분 플러스 6 했고, 할게요.